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마음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결혼 후 저는 퐁퐁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3살 남성 김현수 씨입니다. 현수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지방 명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반도체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내내 노력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았고 한때는 그 스스로도 꽤 잘 살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고 가정을 꾸린 후 그의 삶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행복한 가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2년 차,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에서는 퐁퐁 냄새 풍기며 설거지하는 남자, 돈은 벌어오지만 남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남자. 저는 이제 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연을 읽으며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안일을 조금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생과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수 씨는 사연 곳곳에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결혼했고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해 알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이 결혼 후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재무설계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그녀는 보험 상품을 팔며 실적에만 쫓기는 일을 하고 있었고 과거에는 추잡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더욱 무거워진 짐과 끝없는 가사노동 그리고 무시였습니다. 현수 씨는 더 이상 혼자 이 이야기를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제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묻더군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걸까요?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사는 제가 바보인 걸까요? 이제부터 김현수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사노동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희생과 책임, 그리고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현수 씨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제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사연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민지 씨와의 첫 만남은 친구의 소개로 이뤄졌습니다. 2년 전 현수 씨는 지방 명문대 공대를 졸업하고 반도체 대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죠.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만남을 가지는 게 쉽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 이라며 소개팅을 주선했고 그렇게 민지 씨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첫눈에 봐도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녀와의 대화는 유난히 잘 통했습니다. 민지 씨는 자신을 재무설계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은 재무설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죠. 보람도 있고 돈도 나쁘지 않게 벌고요. 재무설계사라는 말에 현수 씨는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지만 전문적이고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민지 씨는 삶에 대한 계획이 뚜렷했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가끔씩 자신이 도와준 고객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현수 씨는 민지 씨를 만나면서 삶의 새로운 활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민지와 함께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일에 지쳐도 그녀를 만나면 힘이 났고 결혼이라는 미래가 막연히 행복할 거라 믿었죠. 두 사람은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소박하지만 알찬 하루를 보내며 결혼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민지 씨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현수 씨랑 있으면 진짜 편하네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 그 말에 현수 씨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경제적으로도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거라 생각했죠.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현수 씨는 2년 동안 모아둔 돈으로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에 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큰 경제적 여유는 없었지만 함께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지 씨에게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오빠, 나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그런지 많이 지쳤어. 결혼하면 잠깐 쉬어도 되지? 처음에는 그 말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결혼 후 잠깐 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민지도 고생 많았으니까 나 혼자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지만 결혼 후 민지 씨는 말 그대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며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고, 현수 씨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짐을 지는 것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잘못 기운 첫 단추였다는 것을요. 결혼 후 첫 한 달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신혼생활은 늘 달콤했으니까요. 현수 씨는 아침마다 출근을 위해 일찍 일어났고 퇴근하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도 나눠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조금 힘들어도 아내와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일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느긋해졌고 집안일을 대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는 하루 이틀 미뤄졌고 설거지는 쌓여가기만 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둘 수 있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서. 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면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나중에 할게. 그런데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었던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했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내는 미안해하기보단 그냥 나중에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예민해? 라며 오히려 현수 씨를 다그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수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간단한 아침 식사 준비. 출근 전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하고 나서 출근. 저녁 퇴근 후엔 다시 집안 청소와 설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 후 3개월이 지나면서 민지 씨의 행동에는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현수 씨는 직장에서의 피로를 안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 누워있는 아내를 마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피곤했어? 좀 그랬어. 집안일은 나중에 하면 되지 뭐. 피곤한데 억지로 할 필요 있어? 현수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가 그동안 일하느라 많이 지쳤으니까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혼자 청소를 하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민지 씨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와 함께 실장님, 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지만 민지 씨가 자고 있었기에 현수 씨는 조심스레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 실장님이래. 민지 씨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급하게 끊었습니다. 아, 그냥 보험사에서 일할 때 알던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민지 씨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현수 씨는 순간 의아했지만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민지 씨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조용한 방으로 가거나 급하게 통화를 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며칠 후 주말 민지 씨는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주말에 뭐 있어? 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요즘 너무 답답해서 좀 바람도 쐬고 올 겸. 민지 씨는 꾸미지 않던 평소와 달리 화려한 옷차림과 진한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현수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나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와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는 그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고 술 냄새와 함께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마셨어? 조금 피곤하네. 먼저 잘게. 그날 밤 민지 씨가 자고 있는 사이
그녀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갑, 립스틱, 그리고 낯선 남성 이름이 적힌 명함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명함에는 마사지샵 총괄 매니저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사지샵? 왜 이런 게 여기에 있지? 현수 씨는 가방을 도로 닫고 그 명함을 제자리에 넣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현수 씨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둘은 근처에서 잠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대화 도중 친구가 문득 물었습니다. 야, 근데 너 민지랑 결혼했다며? 민지, 너 결혼할 때 몰랐어? 아, 아니야, 그냥. 몰랐다면 넘어가자. 친구는 애매모호하게 말을 돌렸지만 이미 불안감이 가득 차 있던 현수 씨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현수 씨는 잠든 민지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그녀가 몇 달 전까지 쓰던 이메일과 문자 기록에는 마사지샵에서의 일과 관련된 예약, 그리고 특정 남성 고객과의 수상한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부탁드릴게요. 요즘도 스웨디시 잘해주시죠? 기대하고 갈게요. 현수 씨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가 재무설계사라고 소개했던 건 거짓이었고 결혼 전 마사지샵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일했던 과거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왜 숨겼던 걸까?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아내의 과거를 모르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현수 씨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 씨는 민지 씨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여보, 예전에 마사지샵에서 일했다고 했어? 민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왜 물어? 그냥 혹시나 해서. 그건 결혼 전 얘기잖아. 내가 그때 일하면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상관이야? 민지 씨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떳떳하다고 했지만 현수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들었던 거짓말, 그리고 알지 못했던 과거가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현수 씨는 아내를 믿지 못하는 자신과 아내를 감싸려는 자신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는 그날 이후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와 생활비는 오롯이 현수 씨의 월급으로 채워졌습니다. 퇴근 후 피곤에 찌든 몸으로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걸까? 내가 사랑한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 싱크대 위로 흐르는 퐁퐁 냄새를 맡으며 현수 씨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퐁퐁남이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 무언가 변해야 할까? 저는 제가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현수 씨는 민지 씨의 과거를 알게 된 이후 매일이 고통과 의심의 연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보냈고 현수 씨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퇴근 후 돌아오면 집안은 늘 엉망이었고 싱크대에는 하루 종일 쌓여있던 그릇들이 넘쳐났습니다. 설거지통 위로 퐁퐁 거품이 떠올랐고 그 냄새가 역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수 씨는 퇴근 후 아파트 앞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슬쩍 민지 씨의 집 방향을 바라보다가 현수 씨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 뭐지? 우리 아파트에는 못 보던 사람인데. 현수 씨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지만 애써 무시한 채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지 씨가 급하게 소파에 있던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놀라?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야. 그냥 내가 갑자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 민지 씨는 애써 웃었지만 그날따라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 씨는 민지 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 몰래 그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전화 기록에는 저녁 7시경 방금 현관 앞에서 마주친 낯선 번호와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조심해. 남편한테 들키면 큰일이니까. 현수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번호와의 대화 내역을 위로 올리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날 마사지 정말 좋았어요. 민지 씨 덕분에 요즘 살 만납니다. 다시 스웨디시 부탁드릴게요. 이번엔 더 오래 받을 수 있을까요? 현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도 모자라 지금도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심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민지 씨가 느긋하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현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누구랑 통화했어? 응? 무슨 통화? 너 어제 나 몰래 누구 만난 거 아니야? 민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진짜 피곤하다. 그럼 이 문자들은 뭐야? 이게 말이 돼? 민지야,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누구야? 민지 씨는 그제야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어? 결혼하고 나서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는데? 당신 진짜 비참하게 군다. 그렇게 의심할 거면 나랑 왜 살아? 민지 씨의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현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수 씨는 회사에서 돌아와도 집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어색했고 침묵만이 흐르는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여전히 현수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청소 한 번 하지 않았고 하루에 몇 번이고 집을 나갔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수 씨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더 이상 물어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회사의 스트레스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반도체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며 하루 종일 일에 매달리지만 퇴근 후 그를 기다리는 건 지쳐있는 아내와 엉망인 집안 그리고 쌓여있는 설거지뿐이었습니다. 퇴근길 동료들이 술 한잔 하자며 농담을 던졌을 때도 현수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오늘도 퐁퐁 냄새 나는 싱크대와 씨름해야 하는데. 동료들이 현수야, 결혼하니까 좋지? 와이프가 밥 해주고 기다리잖아. 라고 말할 때마다 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정말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결국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현수 씨가 예정에 없던 반차를 내고 집에 일찍 돌아갔던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현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밥 좀 살게. 고마워서라도. 됐어. 나중에 또 오면 되지. 어차피 그 사람도 몰라. 현수 씨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민지 씨와 낯선 남자가 마주 앉아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민지 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당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 사람은 그냥 보험 고객이야. 오해하지 마. 보험 고객?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민지야.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현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체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건데? 당신은 내가 뭐 하는지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당신도 당신 일이나 하라고. 그날 밤 현수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퐁퐁을 짜내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물과 거품이 한없이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걸까? 현수 씨는 울컥하며 멈췄지만 이내 다시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매일 퐁퐁 냄새와 함께 제 자존감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현수 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만 희미하게 켜진 채로 그는 소파에 앉아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민지 씨의 수상한 외출,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낯선 남성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날 마주친 남자의 존재까지. 사랑했던 사람인데 믿고 싶었는데. 하지만 지금의 민지 씨는 그가 결혼을 결심했던 그 사람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낯선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던 아내의 얼굴. 그것은 남편을 속이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밥을 먹었고, 현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순진했나? 아니면 내가 약해서 그런 걸까? 하지만 현수 씨는 여전히 민지 씨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걸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솔직히 이야기 좀 하자. 또 무슨 얘기? 아침부터 왜 그래? 그날 집에 왔던 남자, 보험 고객이라는 게 진짜야? 민지 씨는 짜증이 난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좀 그만 좀 해.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나도 당신 때문에 숨 막혀서 못 살겠어. 그럼 내 눈에는 왜 그렇게 보이는데? 나한테는 이미 많이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어. 휴대전화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당신 지금 내 폰을 몰래 본 거야? 민지 씨는 마치 현수 씨가 죄인이라도 되는 듯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나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신이 결혼 전에는 멋있고 믿음직했는데 지금은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 혼자 살아야지 왜 결혼했어? 현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논의는 회피하고 잘못된 상황을 그저 덮으려는 민지 씨의 태도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대화를 이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현수 씨는 아내 몰래 그녀의 과거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마사지샵 명함에 적힌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고민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마사지샵입니다. 거기 혹시 이민지 씨라는 분 아세요? 민지 씨요? 아, 예전 직원분인데 지금은 그만두셨어요. 혹시 연락처 필요하세요? 현수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는 잠시 충격에 빠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의 과거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현수 씨의 회사 생활도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도체 라인에서 작은 실수를 한 그는 팀장에게 불려가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김현수, 너 요즘 왜 그래? 정신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죄송합니다, 팀장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현수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더는 참고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집에 들어서자 민지 씨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쩐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 씨는 아내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솔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뭐가 또 문제야? 당신은 왜 맨날 불만투성이야? 내가 불만이 많은 게 아니야. 너랑 나 이 결혼 생활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민지 씨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럼 당신이 손해 아니야? 나처럼 너그러웠던 여자 어디 가서 또 만나겠어? 현수 씨는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너그러웠다고? 너는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어? 결혼 전 내가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잖아. 됐어. 나도 이제 당신이 지겨워. 그만하자. 당신 같은 남자랑 더는 못 살아.
그 순간 현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는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 씨는 결혼 반지를 빼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민지 씨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해서 너랑 결혼한 거였어. 하지만 이제 더는 너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 너도 나도 이러고 사는 게 불행하잖아. 민지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만 덩그러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현수 씨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그날 새벽 현수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정이 결국은 나를 갉아먹었네. 그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퐁퐁남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사랑을 믿었던 바보 같은 남자였을 뿐이다. 현수 씨는 그날 새벽 공원 벤치에서 일출을 보았습니다. 차갑게 스며드는 공기와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결혼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새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새벽은 신혼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시작되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나와야만 했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반지를 주머니 속에서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지는 빛이 바랬고 묵직하게 마음을 눌렀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구나. 나는 실패한 남편이었고 실패한 사람이었어. 그날 이후 현수 씨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틀 후 현수 씨는 오랜만에 친한 대학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대뜸 현수 씨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됐냐? 어디 아파? 그냥 좀 힘들어서 그래. 민지랑도 헤어졌어. 친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말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민지에 대한 소문이 대학 시절에도 좀 있었어. 마사지샵에서 일했다는 얘기도 그렇고 남자들한테 살갑게 대하는 걸 좋아했대.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 놀라긴 했어. 현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맥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너무 순진했어. 현수야, 순진했다. 친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맞아. 나는 너무 순진했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 현수 씨는 잠시 부모님이 있는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지쳐 보이는 그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수야, 무슨 일이야? 민지는? 왜 집에 돌아왔어? 그냥 좀 힘들어서 그래.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이불과 베개에서 어릴 적 냄새가 났지만 그조차도 불편했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된 걸까? 그날 밤 현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결혼도 실패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 현수 씨는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과 동료들은 그가 한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얼굴에 드러나는 피로와 공허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현수, 너 요즘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그는 업무에 몰두하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손을 놓으면 아내와의 기억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함께 갔던 여행지, 신혼 첫날의 설렘, 처음 요리를 해줬을 때의 미소. 그 모든 게 이제는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지? 내가 왜 아무것도 몰랐지? 퇴근 후 그는 결혼 생활 동안 사용했던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에 들렀습니다. 잔고를 확인하던 중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수백만 원의 자금.
날짜를 보니 결혼 생활 중 꾸준히 출금된 내역이었습니다. 이거 뭐지? 그는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결혼 후 가계부는 민지 씨가 관리했습니다. 그는 매달 월급을 아내에게 맡기고 생활비만 받아 썼을 뿐이었습니다. 설마 이 돈도? 그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모든 게 허탈해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당했던 배신과 무시,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등 뒤에서 행한 일들이 점점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현수 씨는 부모님 집 앞 작은 공터에서 혼자 담배를 태웠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타들어가는 담배 끝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회사에서는 노예처럼 일하고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어. 한동안 그는 그저 담배만 태우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녀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현수 씨는 마지막으로 민지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웃음과 목소리, 그리고 뻔뻔한 표정까지. 그는 주머니 속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어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반지가 작은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고 그 소리는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을 부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현수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로펌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은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 제가 월급을 아내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은행에서 확인하니까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파트 보증금은 어떻게 되셨죠? 보증금은 그동안 생활비와 다른 데 썼다고 하던데 다 없어졌어요. 변호사의 얼굴에 심각한 기색이 드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재산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해도 나눌 재산이 없습니다. 현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이혼을 해도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며칠 후 현수 씨는 변호사를 통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현수 씨, 혹시 아내분에 대해 알고 계신 게 더 있나요? 네? 그게 무슨... 조사 과정에서 아내분에게 다른 남성 2명과의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그분들 중 한 명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아내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수 씨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2명이나 있다고요? 네, 아마 김현수 씨와의 이혼을 적극 찬성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현재 이혼 과정에서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현수 씨는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결혼했지?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야? 민지 씨가 그의 곁에서 뻔뻔하게 청소도 하지 않고 집안일도 외면하면서 남몰래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그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현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지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다른 남자가 2명이나 있었다고 하더라. 그게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야.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민지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당신이? 당신은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였어. 당신이 하는 일이라고는 퐁퐁 냄새 풍기면서 설거지하고 돈 벌어다 나한테 갖다 주는 것뿐이었어. 내가 언제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어? 그 말이 현수 씨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시간, 혼자서 감당했던 고통과 슬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럼 왜 나랑 결혼했어? 왜? 그때는 당신이 돈도 잘 벌고 순진하니까 이용하기 좋았지. 이제는 필요 없어. 당신도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서로 좋잖아. 나한테는 더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현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 씨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나와 혼자 걷던 현수 씨는 두 다리가 풀려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옆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녀의 말을 믿었을까?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렸을까?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재무설계사라며 자신감 넘치게 말하던 모습, 신혼 초반 행복했던 시간들,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참고 또 참아가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언젠가는 그녀도 달라질 거라고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깊은 배신과 상실감뿐이었습니다. 지갑에서 꺼낸 민지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현수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현수 씨는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도 모자라 빚만 남은 상태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법원 앞에서 마주친 민지 씨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고마워, 현수 씨 덕분에 편하게 살았어. 이제 나도 내 갈 길 갈 테니까 당신도 잘 살아봐. 그녀의 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현수 씨는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도, 그가 지키고 싶었던 가정도, 그동안 쌓아온 재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고시원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쪽방의 형광등 불빛 아래 현수 씨는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결혼은 지옥이었다. 나는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남은 것은 나 자신도 아닌 비참한 폐허뿐이었다. 그렇게 현수 씨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처절한 결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한 결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도 현실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